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정말 뜨거운 필리버스터 현장이 있는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만나 뵙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부득이하게 오전에 면접 심사가 있으셔가지고 공천 심사가 있어가지고 오후에 지금 그 김광진 의원님 방에서 저희 팟짱 오랜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안 했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했죠. 네. 하고 나서 바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바람에 페이스북 생방송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잖아요. 그때 우리 필리버스터의 전조국이었지. 그렇죠. 전주곡으로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굉장히 한국 정치의 큰 역사의 한 장면을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지금 6시 그 첫 번째 주인공. 우리 김광진. 김광진.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지금 6시 반이니까요. 네. 145시간째일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 첫 스타트를 김광진 의원님 끊어주셨잖아요.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정말 김광진이 너무 잘했다. 처음을 너무 잘했다. 이런 평가를. 23일 시작해서 29일까지. 몇 시에 시작하셨죠, 그때? 제가 7시에 시작했어요. 저녁 7시. 예. 정말 대단했어요. 의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 네. 우리 팟캐스트가 광고 끝날 쯤 되면 네. 그 시간이 원내대표가 네. 할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본 시간쯤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지금 7시니까 저녁 7시. 그때 그 시계로 다시 돌아가면 잠시 뒤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저벅저벅 걸어와서 김광진 의원한테 할 수 있겠냐, 필리버스터. 준비가 먼저? 되겠냐. 준비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할까요? 너무 뜨거운 분위기여서 바로 막 궁금해가지고 바로 들어가죠. 막 괜찮아요. 물어봤어요. 인사할 필요 없죠. 네? 아니, 잠깐만. 한 시간 김광진 의원님이 인사를 하고 싶으셔. 아니 제 인사는 아까 했는데 네. 아니요, 제가 소개 안 했어요, 아직. 저는 인사 안 해도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팟캐스트 하니까 네. 두서가 없어. 의원님 다시 더불어민주당. 정정하지만 네. 정상적으로 일주일만 하는데 지금 오마이뉴스 팀이 24시간 일하니까 오래 일한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는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 그 옆에 앉아있는 지금 섀도우 김윤상 방송팀장이 지금 몇 시간째 일하고 있어요? 140시간.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신기록을 세우고 계십니다. 아니 의원님들은 필리버스터 자기 시간 끝나면 가잖아요. 그 김윤상 팀장은 남아서 계속 그걸 다른 의원님들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의 방송팀 그리고 팩트TV 기자들, 대한언론 기자들, 그리고 또 국회 방송 정말 고생들. 국회 속기사.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국회 같습니다. 수화 통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진짜 장난 고생 아니죠, 많으시고. 지금. 자, 여하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인사하고 넘어갈게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광진입니다. 예.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 필리버스터. 예, 시민 필리버스터 3번 했습니다. 예. 필리버스터는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시민 필리버스터에는 이제 시간이 비어 있을 때 살짝 하기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그 페이스북 생방송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시민 필리버스터로. 아, 정말 그 한국 정치가 이렇게 한 단계 도약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치부 기자로서 벅찬 감동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누가 하고 있나? 그렇죠. 생중계 창을 열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구나. 정말 눈물의 감사를 제가 드리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저희 팟짱 그 팟빵 게시판에 이런 의견이 올라왔어요. 방송 참 편하게 하신다. 장윤선 목소리 좀 듣자.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팟캐스트를 계속 프로그램 기존에 하던 거를 이어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필리버스터 현장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은지 회의 끝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로 그냥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시선 분산이 되는 것보다는 잠시 장윤선을 잊고 필리버스터 현장으로 집중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제 목소리가 그리우신가요? 네, 그립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잘하셨어요. 저도 계속 국회에서 그 트윗하는 재미가 또 쏠쏠하더라고요. 의원님들 뒤취재해가지고 막 올리고 그런 걸 했었는데요. 여튼 빨리 사과하세요. 사과하셨잖아요. 그 나중에 하고요. 네. 하여튼 지금 소개할 게 있어요. 저희 지금 그 굉장히 팟짱을 응원해 주시는 서포터즈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대표적으로 1호 서포터즈 어디죠?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를 다녀오신 우리 스누피님께서 2월 28일 12시 52분부터 순차적으로 사진을 드신 것들을 품목별로 올려주셨어요. 입에서 살살 녹는 양꼬치. 그리고 두부에 싸먹는 징장 러우스 이런 요리 못 드셔보셨죠? 이거 그다음에 일단 음식 뭔지 모르겠네요. 징장우스. 그다음에 팟짱 애청자를 위한 서비스 마파두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계속 그 막 순차적으로 올려주셨는데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저는 이게 끝이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국수. 옥수수 국수로 만든 온면. 이게 뭐냐면은 먼 곳에서 찾아왔다고 추가 서비스. 아까 마파더브는 그냥 서비스, 이것은 추가 서비스. 그리고 고기에 빠질 수 없는 술 연태 고량주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주셨어요. 정말 우리 국옥현 사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말고도 저희 마카산삼, 우리 주로 먹는 게 많아요. 팟짱이 음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카산삼, 참 좋은 과메기, 뿌리마켓 선식에 이어서 부산의 순대 곱창집까지 마카산삼 막 먹네 지금. 이게 진짜 산삼이 알갱이네요. 알갱이죠. 그냥 이것을 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물에 이렇게 판처럼. 뭐라고? 이 마카산삼은
광고용으로 오마이뉴스가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지금 방송을 제 의원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에서 제가 항상 챙겨서 먹고 있는 막가산삼을 하나씩 드린 겁니다. 김광진 의원께서 드시는 것을 저희 오자마자 예. 이거를 4개를 꺼내셨어요. 그러니까 영암네이처 막가산삼 저도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느낌이 좋은데요. 힘이 솟는데요, 바로. 힘이 솟아. 예, 이거 간접 광고 아니에요. 제 느낌이에요, 진짜. 저 하루 종일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려야겠는데 하나 더 잡수. 이제 막 댓글이나 SNS상에 왜 안진거리가 김광진 의원님을 의인이라고 했는지 알게 됐다는 댓글도 많고요. 근데 이제 의인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이분이. 이제 단계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은 앞으로 영웅 김광진으로 부르겠습니다. 영웅. 예, 민초들의 영웅 김광진. 피플 영웅 김광진. 피플 영웅. 예, 국회의 피플 히어로 김광진. 그러니까 국회에 열받았던 사람들, 박근혜 정권에 열받았던 사람들이 김광진 의원님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와,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제 필리버스터는 진짜 재미없는 필리버스터였는데. 아니요. 다른 분들에 그렇게 비하면. 단상에 있어서 그렇게 조리 있게 조목조목 한다는 것 자체에 온통 불통이고 누구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는 정권이고 새누리당이다 보니까 그 자체에 열광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내용까지도 좋은 내용이니까 더 열광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저는 과연 이 필리버스터가 성공할 것인가, 굉장히 이제 또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서 막 분석하잖아요. 이게 과연 되겠냐, 이틀을 못 버틸 것이다, 내용이 없을 것이다, 뭐 의원들만의 잔치로 끝날 것이다, 온갖 그런 추측들이 있었거든요, 예측들이. 근데 그게 다 빗나갔어요. 정말 감동의 드라마를 지금 드라마보다 이게 더 인기 있잖아요. 검색어가. 저는 언제 연예인을 제치고 의원님들이 검색어 1위를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계속 한 23일 지금까지 계속 실시간 검색어 1, 2를 다투고 계시고 우리 김광진 힘내라가 100만 건이 넘게 검색됐다는 거. 저도 검색해봤어요. 세상 검색 안 했는 저도. 네. 2월 29일 오후 6시 39분 현재 인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3위가 홍익표 의원이네요. 빨리 분발하셔야겠어. 1위로 등극하셔야 되니까. 예. 홍익표 의원님, 그 이른바 귀태 홍익표 의원님 아닙니까? 그런 좀 화끈한 발언 좀 해주시면 바로 일이 될 텐데.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홍익표 의원님 발언을 한 30분 듣다 왔거든요. 근데 아주 정제된 교수님의 발언을 하고 계세요. 아니 저번에 귀태 표현 한번 쓰셨다고 주눅 들면 안 돼. 귀태란 말은 굉장히 학술적 역사적 표현인데. 지금 제가 있을 때는 미국과 한국 국회의 차이점을 강연하고 계셨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보지 못했던 의원님들의 여러 연설 스타일, 그 다음에 컨텐츠의 질과 양,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김광진 의원님께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날 필리버스터를 하자라는 게 갑자기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리버스터라는 게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제도로는 있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고 또 뭐 기존에도 어떤 법안에 대한 그 직권상정이라든가 아니면 날치기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필리버스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얘기들은 있어 왔지만 실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때 저희가 1시 반인가 2시에 의총이었어요. 예, 그때도 이제 그런 하나의 안으로 거론되긴 했지만 마지막 6시 추가 의총을 할 때까지만 해도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8, 9명은 다 반대하셨어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뭐였어요? 예. 아까 기자들이 나눴던 대화랑 똑같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은 필리버스터가 뭐 동화책을 읽든 성경책을 읽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국회법 102조에 보면 상정된 안건과 상관없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의원들이 5시간 이상씩 이 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논의를 다 이어갈 수 있겠느냐. 사실 이게 일반적인 경제 현안이나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걸로 광범위하면 조금 괜찮은데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어쨌든 이게 네이밍이 참 좋잖아요.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테러를 방지하는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도층에게 혹시나 우리 당의 안보를 좀 폄훼하는 당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들도 좀 있으셨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뭐 이제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끌어봐야 예를 들어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발의한 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지나면 그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일반 안건이기 때문에 사실 3월 10일까지 버틴다고 해도 이번 회기가 지나도 3월 11일 날 다음 회기에 또 직권상정을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끌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하면 그냥 날치기 통과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법이다라고 하는 원내대표의 생각이 좀 강하게 있었죠. 그렇군요.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필리버스터 아이디어를 심사단체 냈었거든요. 안팎에서 해보자. 근데 야당이 이제 제1야당이 그걸 결정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참여연대 이태호 이제 전 사무처장님이 한다고 바로 우리도 돌입한다고. 그래서 정말 거의 김강기 의원님 돌입할 때쯤에 국회 앞에서 바로 그래서 안에서 정말 분투해 주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그렇게 결단 내리는 의원님들의 결정과 타이밍도 멋있었지만 밖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또 시민들이 필리버스터 하니까 안팎의 필리버스터로 동시에 이렇게 부목이 되면서 물론 당연히 이제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뭐 오마이TV로 생중계되고 뭐 여러 이제 대한방송 생중계되는 안에 필리버스터가 훨씬 더 관심을 끌었지만 일종의 국민적 저항행위로 승화된 데에는 온라인상에서 저항에 동참한, 그러니까 그것을 검색어로 또는 응원 댓글로 또는 시청하는 것으로 이거 재밌다. 대주는 수백만의 우리 국민들과 시민 필리버스터를 기획하고 바로 동시에 시행한 시민단체들과 그거 하니까 밖에도 많을 때는 5, 60명씩 오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막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막 커피 사주고 가시는 분도 있고 별별 동참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방청객 심지어 국회 하는 방청객 수백 명이 줄 서서 하는 진 풍경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국회 역사상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정말 그 지역구의 그 우리 어머니 분들이, 아버님들 말고 청년들이 동원되는 줄 서 사람들이 있고,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국회의 그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켜보러 오시는 분들 정말 이제 정말 하나 기자라면 정말 가슴 벅찬 기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때문에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진 기록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매번 방송할 때마다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채널A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까 그 방청에 대해서 구경거리 된 국회 방청석 만원 이렇게 썼는데 제목을 과연 이 시민들이 구경거리가 생겨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닌데 언론이 좀 진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표현이 천박하네요. 너무 천박하고 채널에게 제가 한마디 해준다면 국회가 또는 정부 여당이 구경 대상도 되지 못할 정도로 참혹했는데 이제 의원님 그 표현은 천박하지만 제가 이제 구경거리란 말에 대해서 혹시 한번 옹호를 해본다면 관심이라도 끌고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국회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냐는 거죠. 국회 방송 아무도 안 보다가 이번에 시청률 몇십 배로 급등했는데 국회 방송 완전히 떴잖아요. 창사일에 처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능들이 알려지고 국민과 국회 거리가 가까워지고 인터넷으로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도 손쉽게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할 수 있구나.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채널A는 이렇게 구경거리가 돼서 축제인 국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구경거리도 못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 방송 누가 봤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국회 방송 기자들이 봤어요. 저는 가끔 그 채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기 전에 케이블 방송 채널 한 100번씩 돌리는 거 있잖아요. 1부터 2, 3, 4 하다 보면 한 100, 어딘가 국회 방송이 나와.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 누가 볼까 하고 또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저부터서 한 30초 보는 거예요. 30초. 누가 나오나 하면서. 그랬는데 국회 방송의 기능이 긍정적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바라는 거거든요. 의원님들이 조심하거든요. 의인 김강기 의원님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누가 보고 있으면 누가 기기로 있으면 훨씬 조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 그날 발바닥이 아팠다고 그러셨잖아요. 명언이죠, 명언. 발바닥이 좀 아팠다. 쉬는 마렵지 않았으나 발바닥이 아팠다라는 아주 사람들은 쉬가 마려운 거 아니었냐라는 굉장히 원초적 궁금함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처음에 막 어떻게 뭐 갑자기 급박하게 결정이 됐고 별로 준비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어쨌든 국회 정보위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또 팟짱에서 계속 이 법의 이제 악법의 문제들을 막 그 설파를 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보이스톤이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따뜻했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중들이 보기에도 정말 쉽게 테러 방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었는데 우선 이 안이 그날 이게 뭐 갑작스럽게 상정된 안이어서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딱 이 시간인데 그러네요. 10분 예. 전인 7시. 6시 40분 경쯤에 원내대표가 이제 막 설왕설래가 있고 의총에서는 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고 원내대표는 그래도 강행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강행 처리를 하려면 원내대표 입장에서 1번 주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오셔서 지금 해서 12시는 넘겨줘야지 다음 사람이 자료 준비를 할 수 있다. 예. 사실 이제 필리버스터는 자료를 읽기만 하면 되니까 두 번째 나가실 때부터는 이제 자료 준비만 하면 이제 또 어느 정도는 또 다 노하우들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의장은 의장석에 앉아 있고 본회의를 7시에 열겠다고 압박을 하면서 가능하겠냐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었네요. 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테러 방지법을 그렇게 반대해왔던 사람이고 또 정보위원회 법안소에는 딱 2명밖에 없어요, 야당이. 저하고 원래 문병호 의원하고 둘인데 근데 한 분이 국민의당으로 가버렸어. 문병호 의원이 참 속상해. 국민의당으로 재밌어. 가시면서 그 정보위원회는 교섭단체가 아니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위원회에서 강제적으로 사임됐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신경민 의원이 중간에 그 문병호 의원 끝나고 들어오시긴 했는데 어쨌든 1차부터 법안서를 논의했던 사람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안 하겠다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사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도 날 직권상정하는 것은 도저히 아닐 것 같고 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20분 남은 시간에 국회 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총을 했는데 거기서 사무실에 이제 와서 자료를 가지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것만 해도 사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본청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제가 어저께까지 이 사무실에서 막 서류를 그걸 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법안 심의한 지가 2, 3개월 지난 후이기 때문에 자료를 또 뒤져가지고 가서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말 그대로 법안 소위 때 있던 자료 외에는 A4 한 장도 출력을 새로 못하고 올라간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톤이 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 해보니까 잘 몰라서 처음에 이 촌놈 마라톤 하듯이 하면은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막 엄청 뛰어버리면 예. 한 2km에서 쓰러지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떻게 예를 들어 2번, 3번째 하시는 분들은 2시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바뀌고 3시간 정도 지나면 뭐가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이 감이 오겠죠. 근데 저는 5시간 내리를 해본 적이 사실 없는 상태고 누굴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최대한 페이스를 좀 줄여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좀 천천히도 했고 목소리도 일부러 키우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그것 있었구나. 의총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5시간, 6시간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해도 1분 동안 발언을 실수하는 게 나올 거다. 감정이 섞이거나 뭘 하면 언론이 그렇게 그러면 종편이 그걸 가만히 있겠냐. 그 1분만 24시간 틀어버릴 거다. 종편 두려워서 진짜 이제 필리버스터도 못하네.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자로 간 입장에서는 이 국회법 102조에서 걸릴 만한 내용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한 폐악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좀 광범위하게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할 때만 해도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안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갖고 올라갔고 올라가서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예전에 어떤 강연하실 때 주머니에 손 놨다고 그거 가지고 강연 내용보다 그게 막 언론이 집중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짝다리 한 번도 안 짚고 내가 버텨야겠다 해서 그 시간 동안 다리 한 번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발바닥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언 이후에 그 기사가 막 나고 뒷분들은 이제 다 운동화를 신기 시작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의인을 넘어서 영웅의 면모가 느껴집니다. 아니, 영웅의 면모. 세상에 이러니까 단 한 톨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각오가 저는 정말 정말 부끄럽네요.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그동안 한국 언론이 그러니까 그 전체를 보지 않고 그냥 요만한 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만 침소봉대에서 대서특필하고 그냥 그것만 국민들이 보도록 잘못 보도해온 관행이 있었으니까 의원님이 짝다리 한 번 안 짚고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국 언론 진짜. 그 정치부 기자들 평소에 괜찮았던 분들까지도 잘 안 될 거라고 예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이 그동안 이제 보여준 모습 중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았고 끈기나 톤이 좀 없지 않냐 이런 평가가 반영됐을 것 같아요. 그런 선언적 경험이. 근데 이번에 이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엄청 부각된 데는 제가 혼자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형식이 신선하고 새롭잖아요. 미국에서만 들었고 교과서만 나온 거니까 새롭고 신선한 것은 어차피 눈길을 일단 끄는 거죠. 근데도 예를 들면 내용이 별로이면 말씀하신 내용이나 반대 사유가 별로이면 바로 관심이 죽는데 테러 방지법이라는 아주 희대 악법에 대한 정당한 설파니까 형식이 신선하고 내용까지 괜찮단 말이죠. 저는 세 번째 이게 결정이었는데 우리 야당 의원들을 저도 다시 재평가하게 되는데 살아온 사람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민주화면 민주화 또는 역사면 역사. 근데 정말 보통 양반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내공이 여야 대결 구도에서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번에 제대로 드러나 버린 거죠. 준비도 하셨고. 근데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드러났기 때문에 진짜 내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동이 있는 거죠. 준비한 게 드러나면 준비 많이 했다 그러면 재미가 없지 않은데 준비할 시간도 없었는데 드러났는데 그 내공인데 사실은 투혼을 발휘했잖아요. 기록 깨려고 이분들이 10시간, 11시간 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박원석 의원도 자기가 기록 깰 수 있었지만은 기록이 중요하냐. 우리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혼. 정말 문제 있는 법을 막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애쓰는구나. 제가 이건 왜 이게 자신할 수 있냐면 제가 시민 필리버스터를 했잖아요. 국회 앞에서. 1시간 하는데 중간에 한 10번 쉬고 싶더라고요. 쉬고 싶고 말이 꼬이고 1시간 딱 하는데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한번 청취자들께 생각해보세요. 한 시간 동안 아무도 없는데 또는 뭐 저쪽에 멀찌감치 몇 명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이야기한다고 특정한 주제로 그것도 10분도 하기 힘들어요. 10분도 하기 힘들어요. 아무도 없는데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조금 소회를 말하자면 지금은 올라가면서 다 이렇게 봐주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힘을 갖고 올라가고 준비하면서도 막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있고 제가 올라갈 때는 두 번째 주자도 안 정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내려와서야 아까 말씀하신 김광진 힘내라 이게 뭐 100만 건이 조회되고 많은 시민들이 봐주고 있다라는 걸 아는데 사실 제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제 전면에 있는 새누리당 의석이나 국회는 텅텅 비어 있는 상태고 그때는 방청석에 뭐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죠. 언론도 말 그대로 그 기자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보 언론 한 3-4 군데 많이 취재를 하고 있었고 카메라 기자들은 한 10명 처음에만 스틸컷 그리고는 진짜 아무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이게 계속 제가 정편 얘기해 죄송한데 정편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지 비난하고 있을지 또 그게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허공을 보고 그냥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이 제가 국회 부의장 이석현 의장이 4시 정도에 한번 저한테 잠깐 쉬실래요?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4시간 정도면 다 했으니까 쉬실래요? 하고 그 법안 설명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의장이 잠깐 쉬실래요? 하는데 그 아주 고립된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그 잠깐 쉬어버리니까. 네.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다가 내려와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다는 걸 느끼고
좋아졌죠. 네. 하여튼 정말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현장이다라는 거를 온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의원님 굉장히 적막감 가운데 정말 진짜 근데 본회의 중이잖아요. 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국회 본회의 중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반대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어떻게 다 자리를 뜰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점을 제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연설할 때는 야당 의원들이 다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대 의견을 들어야 합의의 정신 아니에요. 국회는 합의의 정신이잖아요. 그게 발현이 돼야 되는데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전부 나가버리고 그건 또 다른 방식의 저는 이거는 폭행이라고 생각해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찌질이 그 자체였고 자신들이 필리버스터를 공약해갖고 도입했고 그거 하자고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법에 이미 보장되어 있어서 의장도 수용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엄청 압박해갖고 직권 상정에 만들어놓고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제 필리버스터 하나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대인배라면 또는 여당 힘 있는 여당이니까 그래 필리버스터 해라 들어주겠다는 그 정도의 아량과 예의도 없는 집단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고 심지어는 이 의원들이 어떻게 5명씩 이렇게 지켰잖아요. 뭐 다른 말 못하게 한다는 미명하에. 근데 이 사람들이 고백을 했어요. 이 의원들이 뭐 SNS에 막 올린 거 보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직하러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당직하러. 본회의에 참석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필연입니다. 세금 받아먹는 의원으로서 더더욱이나 유권자들 대변하는 반대 의견도 드려야죠. 반대하는 국민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당직이라고 스스로 써놨더라고요. 5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당직이라고. 그러니까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는 당직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그것도 5명이서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이야기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진짜 막 황당한 그 사람 김용남 의원 꼭 이야기해야 되겠죠. 은수미 의원님한테 그런다고 공천 받을 줄 알아? 그래서 소리 질렀잖아요. 아무리 시정잡배 그러니까 시정잡배도 예를 들면 내용이 법하고 다르잖아요 정도 하고 오면 차라리 이해를 하죠. 세상에 동료 의원한테 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피눈물 흘리는지 이런 거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또 동료 의원한테 그런 말 하는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어리상실이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좀 당직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작정하고 와서 판을 엎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쉬고 있는데 5명 당직 치니까 짜증 나고 꼬라지 난 거죠. 그렇다고 국민들 지켜보고 있고 국회 방송 있고 동료원들이 있는데 시정잡배보다 못한 짓을 한 거죠.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김영남 의원이 예전에 우리 장윤선 기자님 취재했을 때 무슨 교통사고 동영상 보내고 협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김용남 의원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보좌관, 핵심 보좌관은 아니고요. 그때 이제 그 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선거 때 선거 시스템에 있는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제가 이제 그분의 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취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단독 기사들이 여러 차례 나갔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이었어요.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교통사고 동영상을 보냈어요. 근데 정말 끔찍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이렇게 쓰러져요. 그런데 여성 운전자가 그 쓰러진 남성을 치워버려요. 밟고 지나가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내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내는 의도나 목적이 뭐냐라고 했더니 농담 삼아 보낸 거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놀랐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 건하고 관계없는 건데 하여튼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황당한 그 전력이 있다 토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도 많은 분이 질문을 하셔서 그냥 사실관계 하나를 좀 바로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필리버스터는 반대 토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찬반 토론을 하는 중인 거거든요. 찬반 토론.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당연히 찬반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첫 주자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당이 이제 발의해가지고 신청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당도 하고 있고 정의당도 참여해서 당을 바꿔가면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찬성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제가 끝나고 나서는 이철호 의원이 하시겠다고 리스트를 국회에 제출하셨어요. 그리고는 취소하신 겁니다. 그 뒤로도 새누리당이 몇 분 계셨어요.
지금이라도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하시려면 국회에서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새누리당의 찬성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야당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철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정할 말 있으면 발언권 신청해서 해라.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핀잔도 많이 줬고 정말 찌질한 거죠. 동료원 발언하는. 힐러 이석현 의장께서. 예. 힐러리. 그다음에 우리 정청래 의원도 재밌었잖아요. 그 어느 의원이죠? 계속 엉뚱한 소리 하니까 정문 의원이 당직 쓰다가 또 막 꼬라지 부리니까 당신 목소리는 안 들려요. 나한테 해봐야 당신만 손해야. NLL 대화를 유출해갖고 검찰 수사받고 벌금 나왔지. 그게 다시 정문훈 의원의 그 황당한 사건 전부 알게 된 거야. 잊어먹었던 사건도 나오니까 본전도 못 차렸단 말이 이제 그럴 때 나온 말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고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버니 샌더스 8시간 한 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이런 그 전선을 그으려고 했어요. 마치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그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신성한 국회를 볼모 삼아서 그래서 언론의 논조가 전부 그 방향으로 그 이튿날 잡혔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김광진 의원님하고 뒤이어서 문병호 의원이 1시간 19분인가요? 하시고 지금 최단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은수미 의원 넘어갈 때 그 무렵에 이제 쏟아진 보도의 내용을 조간을 보면 전부 그런 기조였어요. 그랬다가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의원님들의 진정성, 은수미 의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부 공감이 전달이 되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 논조도 조금 바뀌고 이러긴 했는데 큰 틀에서는 이 필리버스터가 불법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었어요. 황당하네요. 법에 국회법 딱 나와 있고 제도화되어 있다는 거 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만 알고 있었나요? 직권상정하는 의장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무가내 나가서 나 마이크 잡고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논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이른바 안 먹힌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먹을 탕탕탕 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웬 말이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있냐? 일을 하느냐. 미국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유명한 아까 그분이 네, 지금 가장 대선 유력한 후보예요. 대선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좋아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하는 것을 따라하진 않아요. 필리버스터 아니, 그다음에 어느 나라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대통령도 했고 다 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아니 일단 미국에서 자주 하잖아요. 자주 하니까 맨날 자기가 친미주의자라고 하면서 왜 미국이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다가 큰일 나요. 오바마 대통령 또 혼날라고 왜 그러시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아마 그냥 퀴즈 대회에서만 사람들이 알았던 그렇죠. 상식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퀴즈 대회에 나오지 않고 이제 가요 프로 같은 데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범용성이 생겼습니다. 무제한 토론, 국회 안에서 있는 무제한 토론, 찬성과 반대 의원들의 입장을 설파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정도는 이제 국민 상식으로 법률 공부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하게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덕에.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자를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 순고민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이제 그 이러저러한 점들을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주호영 의원이 발의를 한 거예요. 찬성자가 156명, 그리고 발의한 날은 2016년 2월 23일, 바로 그날 발의한 거예요. 그날 발의해서 그날 직권상정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그런 거예요. 국가 비상이냐. 국가 비상사태인데 경찰청장은 해외 출장을 가요. 예, 출장 중이시고 네. 국회 동산에서 캠핑하고. 아주 아름다운 캠핑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의원님들이 주최하신 캠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테러방지법이 뭐가 문제인지를 보시려면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인 것이거든요. 도청이라든가 감청이라든가 계좌 추적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을 추적하는 권한이라든가 핸드폰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의심되는 대상자들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국가 안보라고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걸로 모든 걸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장께서 하시고 있는 처사가 딱 그 처사인 거죠. 국가 변란이나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준하는 전시 상황일 때라고 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선언하신 건데, 비상사태를. 그 안보 위기니까 법에 정한 절차와 국회 선진화법에서 저희가 기존의 테러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들을 안건조정심의위원회로 묶어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지금 다 넘어서버리는 상태로 직권상정을 올려버린 것이고, 또 정상적인 여야의 논의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로 모든 것들을 커버하려고 하는 것, 그 인식을 지금 행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갖게 된다는 것이 슬픈 일이고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 같은 얘기냐면 제가 국방위원회를 4년 하고 정보위를 2년 겸임하는 사람입니다. 네. 진돗개 하나 발령된 적이 없고 워치권 하나 격상된 적이 없어요. 근데 65만 군인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국회만 비상대기라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비상상황이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23일 전에 그 주말 사이에,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저희도 이야기했는데 무슨 요인 암살 한다고 곧 북한이 테러 저지르고, 사실 북한은 지금 유엔이나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정국도 아닌데다가 근데 마치 곧 테러 저지를 것처럼 이야기하고 주말 사이에 뭐 요인 암살한다는 엄청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명단도 나왔어요. 예, 명단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우리 김관진 한보실장. 우리 팟짱 일종의 특종인데 경찰청장이 외유 나갔다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아는 경찰들 라인을 다 동원했어요. 요인 암살 분위기도 있고 뭐 테러 곧 생긴다 그러고 국회의장도 비상사태 선포했으니까 일단 경찰들이 비상근무하는지 알아봤더니 일단 비상근무 아니라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럼 요인 암살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태연히 물어봤죠. 다 여러 경찰들한테. 그럼 지금 관내에, 나도 걱정돼서 그러는데 관내마다 있는 뭐 서울이면 서울, 뭐 종로구면 종로구, 강동구면 강동구 요인들, 장차관이라든지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수라든지 다 경호가 강화됐겠네요. 조심하고 그랬더니 그런 조치 없는데? 아무 연락 없는데? 그럼 관내 요인들 사는 데는 평소에는 파악은 하고 있나요? 파악은 하고 있지. 어디 아파트 사는 거 정도는 알지. 그 앞에 그냥 순찰차 그냥 지나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테러 날 것처럼 곧 요인 암살 벌일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어떠한 경호 강화 조치도 없었어요. 요건 제가 확인했어요. 여러 루트로. 그러니까 다 사기입니다. 사기다. 테러 방지법 통과시키려고 거짓말 친 거예요. 아니, 그리고 현재 있는 규정에 테러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면 테러와 관련한 경계 발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4개의 단계로 주의, 심각, 뭐 경계 해가지고 4개의 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게 대한민국에 생기고 4번째밖에 안 돼요. 그 많은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질곡이 있었지만
4번째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상사태가. 근데 경계 발령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경계 발령을 하면 공무원 중에 반 이상은 24시간 대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렇지 정상 퇴근하죠. 공무원들 아주 정상 퇴근 잘하고 심지어 있습니다. 국회 직원들도 다 정상 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비상근무 중인 분은 국회 경호하는 경찰들만 비상근무 중인 사람 하나 있어. 유일하게 섀도우김. 섀도우김하고 우리 저기 필립스터 장하고 네. 우리 장윤선 필리버스터 필리장? 장하고 필리장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 시민 필리버스터 막는데 경찰 100명 동원됐거든요. 100명? 그분들만 비상근무했어. 우리가 이제 필리버스터 하면서 여러분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바로 이거다. 여러분 앞으로 쉬지 못하고 무조건 경계해야 된다. 하루 종일 테러 생긴다는 첩보 하나에 이게 문제다. 네,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도 해줬거든요. 정말 이게 국민들을 띄엄띄엄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우습게 하는 거죠. 예, 너무 그리고 우습게 대통령이 알고. 호통치잖아요. 당해봐야 피해가 생겨봐야 그때 가서 하겠냐라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담도 그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무서웠어요. 예, 말이 씨가 의원님은 된다. 좀 그런 말 어떠셨어요? 하면 안 되죠. 절대 말이 씨가 함부로. 된다. 이거 예. 우리 할머니가 자주 쓰는 그러니까 말인데.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물에 빠뜨려서 뭐 건진다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좀 다른 것들을 염려하고 우려하시잖아요. 진짜 무슨 테러가 일부러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한 발언이시고 국정원법에 보면 국정원법 2조에 대통령이 국정원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께서 65만 장병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이시기도 하죠. 행정부의 수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34년 전부터 82년도에 만들어졌던 국가 테러 지침에 의하면 그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고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국정원과 군과 공무원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계시고 그것을 모아서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져야 될 법률적인 위치에 대통령이 계십니다. 만약에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현직 대통령인 본인이 훨씬 더 큰 감당과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을 협박하는 형식으로 정치를 펴시면 되지 않고 본인이 본인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비유를 드시는 것은 예전에 민중집회 나온 분들을 IS에 가담한 사람처럼 이렇게 비유하시고 계속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온당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을 사람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아시게도 됐지만 국가정보원에게 정말 막강한 권한이 생깁니다. 이 법의 구조를 보면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테러 위험 인물. 테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부 다 이렇게 싹 다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것도 있잖아요. 예비, 선전, 선동 그렇죠. 관련자 그다음에 하나 더 붙어요. 그걸 할 거로 의심스러운 자. 그러니까 예비하고 선전 선동하는 것까지는 이제 국가보안법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서 대표적인 악법이긴 하지만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그걸 할 것으로 의심스러운 자. 그럼 뭐 저희들 같은 사람 딱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일반 시민들 중에도 열받고. 어떻게 됐어요, 진짜? 지금도 지명수배자예요. 저는 지금 지명수배자인데 왜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도심을 활개치고 다녀요. 예. 테러 위험 의심 문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테러 의심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맨날 제가 이야기하니까 저놈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니에요. 제 말은 그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이렇게 인권 문제 야당에서 주장하니까 인권보호관 제도를 두지 않았냐. 그런데도 왜 난리치느냐라고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주장을 합니다. 인권보호관 봤어요. 어떤 내용이 있나. 제7조.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한 명을 뒀다. 한 명! 이야! 이 법안의 논의 과정에 있어서 네.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법안 자체의 악법성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가장 큰 문제는 논의 중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 법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실제 원래 논의됐었던 법안들은 법안소에서 한 4차례 정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4차례라고 하는 회의도 지금 이 법을 서상기 의원, 이철호 의원, 송영근 의원이 각자 내셨기 때문에
법안을 병합하는 과정 중에만 있었고 병합까지만 끝난 상태예요. 병합 이후에 토론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하나도 완성되지 않아요. 아까 인권보호관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의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인권보호관을 누가 지정할 것이냐, 이 사람의 권한은 어디까지일 것이냐, 소속은 어디로 둘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안에 담겨야 되거든요. 국회가 추천할 것인지 국정원장 소관으로 둘 것인지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법안 소위에서. 근데 그냥 날치기로 한 명 이렇게 지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명이 얼마나 의미 없는 말이냐면 지난번 RCS 프로그램 사건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에 벌어졌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국회 정보위원 현역 국회의원들 열 몇 명이 다 나서서 얘기를 하고 해도 이 시간까지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했는지 보고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 권한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이 인권보호관 아마 대테러 센터 안에 두는 어떤 직원이겠죠. 변호사 한 명 지정하겠죠. 근데 이분에게 과연 제대로 된 보고할 것 같아요? 정보위원회에서 예산권을 다 관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보고하지 않는데? 아니 근데 김용남 원내 대변인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인권보호관이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그분이 다 모든 걸 할 텐데 뭘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봤더니 잠깐만요. 이 주호영 의원 안을 보면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땡이에요. 그리고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우리 일반 국민의 눈높이, 법조 전문가가 아닌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급조된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인권보호관 이제 한 면에 됐는데 예를 들면 자 경찰 경찰이 지금 맨날 인권 침해 저지르잖아요. 백남기 농민에게 저지른 그 폭력이 대표적인 인권 침해잖아요. 물대포 직사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쏴버린 거 아닙니까? 그 경찰에 아마 이제 청취자들 중에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경찰청에 인권위원회 있습니다. 네? 경찰 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경찰청 안에요? 아, 그래요? 인권센터도 있고. 진짜? 예, 직원들도 많아요. 인권위원들도 있고 많이 계세요. 아, 경찰 산하에 인권위원회가 따로 국가인권위원회 아니고?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근데 있으면 수십 명 있어요. 위원들도 여러 명 있고 직원들도 수십 명 있어요. 그래도 전혀 제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인권보호관이 없는 것보다 낫겠죠. 나중에라도 혹시 강행 처리될더라도. 그리고 그분이 가급적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한다든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겠지만 물론 이제 무조건 막지만 강행 처리됐을 때 전제하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것을 한두 명 또는 심지어는 무슨 인권국, 인권센터가 있는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체질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법제도를 어겨가면서까지도 심지어 국민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짓밟는다는 비판을 받는데 경찰보다 훨씬 위험하고 훨씬 더 음습하게 움직인다는.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팟캐스트로. 이 내용은 이제 이미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아세요. 이걸 우리가 제기할 필요성도 없을 정도로 100몇 시간을 그냥 현대사의 교육과 이 법안에 대한 교육을 다 듣고 계셔서 저희보다 더 잘할 거예요. 맞아요. 지금 어쨌든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법안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40시간, 무려 26번째 주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국입니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앞서 제가 이제 민주주의의 현장이 바로 국회, 정말 민의의 전당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현장을 우리 국민들이 전부 확인을 하고 계세요. 국회 방송으로, 오마이TV로, 팩트TV로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팟짱을 그래도 쭉 오래 했었잖아요. 오래 해서 이 필리버스터 나름 1번 주자니까 꽤 많은 곳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거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예. 원래 제가 이 시간에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시간이죠.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에서 뉴스룸? 뉴스룸을 짧게 하고 50분간 토론을 하자. 그 토론에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왔었는데 제가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선약은? 그 선약은 팟짱 녹음을 해야 돼요. 와.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웅 김강진 의원이 안 가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니까 누군지 관심이 없고요. 근데 의원님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가시면 좋겠다. 박원석 의원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니 저희가 좀 이 마이너 매체에 서름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의원님들 이렇게 그 섭외를 하려고 하면 JTBC 뉴스룸 항상 보면 1번 손석희 2번 CBS 김현정의 뉴스쇼 뭐 이렇게 한 3번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한 4, 5번쯤에 팟짱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원래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서러움을 많이 당해요. 이 서러움을 오늘 김광진 의원께서 정말 은인을 넘어 영웅으로 그래 진짜 영웅을 넘어 은인으로 은인 김광진 은인 자중하시면 안 되고 참여대 팟캐스트 참팟은 뭐 원래 이제 법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냥 에피소드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해봤을 때 소회 중에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뭐 마칠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만 뭐 있었냐면 제 고민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첫 주자로 올라가서의 고민 중에 하나가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무리. 예, 아니 마무리의 멋진 멘트가 아니고요. 저한테 이제 주지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1분간 말이 끊기면 표결 들어가. 이게 이제 국회법에 대한 조언이었거든요. 다 그렇게 알았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제가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의장이 다음 사람을 지명해 주는 건지 아니면 다음 사람을 제가 지명해서 그 사람이 나와서 말을 시작하면 내려가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 올라갈 때만 해도 다음 주자가 안 정해진 저는 모르는 상태로 일단 올라간 거거든요. 핸드폰은 가져가셨어요? 가져갔는데 핸드폰 본다고 또 뭐라고 할까봐 핸드폰은 꺼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원래 끝내는 대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내려왔는데 아마도 의장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냥 다음 분을 지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쓸데없는 고민인데 첫 주자로서는 왜냐하면 제가 저도 국회법을 막 보고 간 게 아니니까 다음 사람을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냥 내려가 버려 끊겨버리면 그럼 그 순간에 표결해버린다고 의장이 상정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참 그 고민이 막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렇군요. 근데 의원님 저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5시간이 넘는 동안 시계는 보셨어요? 내가 지금 몇 시간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일단 시간은 보죠. 물 먹고 뭐 하면서 큰 시계가 이제 보이니까요. 근데 하면서도 시간 몇 시인지는 보이는데 몇 시간이 지난 날은 빨리빨리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계산이 안 되고 실제 저는 저희 원내대표가 계속 저한테 한 거는 12시까지 12시면 뒷사람이 준비할 수 있다. 이제 이것만 계속 주지하셨어요. 12시까지만 버텨달라. 그 단상위에 계실 때 그 여러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이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예. 그분들의 눈빛이나 이런 건 다 보이나요? 좀 보이죠? 표정은 어때요? 다 보이고요. 단상에 가면 작은 목소리도 다 들려요. 그래요? 예, 작은 목소리도 다 들리고 예를 들면 제가 좀 말이 빨라지면 말 좀 천천히 이렇게 속닥이듯이 하는 얘기도 들려서 말이 줄여들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물을 먹다 보니까 뒤에서 진선미 의원인가 김영주 의원님께서 입술만 축여, 입술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화장실에 가야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목소리들이 다 들려서 조언을 받았죠. 그렇군요. 예, 저는 그 의원님들이 저는 그동안 사실 막 견제도 많고 당내에서 별로 안 친하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뭔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현장을 저는 봤어요. 언제였냐면 의원님이 마무리하시고 이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정연설 끝나면 새누리당 의원들 쫙 줄 서가지고 악수하려고 막 어떻게든 막 얼굴 내밀고 이런 모습은 봤지만 진짜 너무나 자연스럽게 줄을 쫙 서서 격려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진짜. 그때 어떠셨어요? 프리어그를 많이 하시고 그때요. 러블리어그를. 사실은 저는 순간 그 내려와서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인사를 하는 순간에 다리에 쥐가 났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다가 딱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순간 한쪽 다리가 굳어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선배들이 있으니까 네. 악수를 하면서 그냥 갔죠. 그렇구나. 네. 그때 의원님 지금 잠깐 눈에 눈물이 지금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이는 팟캐스트 해야 된다. 아쉽다. 눈물이 의원님이 그렁그렁하셔. 그 이렇게 물 드실 때 표정도 저는 생생해요. 진짜 긴장 많이 하시고 뭐랄까 이 역사적 현장에 대한 어떤 의원이라는 분들 자체가 내공이 대단하지만 그래도 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 특별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표정이나 물 드실 때 표정이 굉장히 긴장하면서도 뭐랄까 책임감 같은 거 그다음에 약간 의원님도 하셨는데 얼굴에는 묘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도 일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런 얼굴빛이 약간 어두울 때도 있었어요. 사명감은 확 느껴지는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고뇌요. 저는 그러니까 의원님의 그 순간순간 고뇌가 물 먹을 때 딱 드러나더라니까. 왜냐하면 말하다가 잠시 쉬잖아요. 물 드실 때. 그때 고뇌하시더라고. 아, 느껴졌어요. 근데 끝나고 정의화 의장 뭐 이하딱 의장단이 그 고생했다고 하고 뭐 그런 거는 있었습니까?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내려오시자마자 바나나 드셨다. 그랬어요? 제가 그날 이상하게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 끼도 안 먹은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대부분 거의 한 두 끼를 굶고 올라가세요. 네. 아예.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대신 말씀할 수 있는 자세. 왜냐면 뭐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저 용변 문제도 있고 그다음 배가 부르면 잠도 오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다 하시고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올 때 내려와서 선배 의원들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얘기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말? 내려와서는 그냥 막 번잡스럽게 제가 그때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 이제 본청은 그냥 그렇게 나갔고요. 휴게실이 있잖아요. 안에 휴게실에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밥 먹고 있는 사진 하는데 어느 분이 제일 기억나는 그 격려의 말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트위터로. 근데 김영주 의원님이셨던 것 같은데 밥을 따뜻한 국물 좀 줘라. 따뜻한 국물.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직자가 컵라면 2개를 사가지고 지금 이제 컵라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컵라면 아니 저는 밖에 있었잖아요. 의원님 안에서 이제 바나나하고 도시락 드실 때 저는 그 바깥에 로텐더 홀에 거기 있었는데 그 안명수 씨라고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제 친구입니다. 컵라면 2개를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어디 가니 그랬더니 저녁을 못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못 먹었죠. 왜냐면 바나나 반쪽을 먹고 있었는데 그 밖에 오마이뉴스랑 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나가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나가게 됐죠. 저희 때문에 식사도 못 하셨구나. 죄송해요. 그 의원님을 이렇게 누님 의원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둘러싸이는 그러니까 사진이 그 트윗도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끝나고 났더니 물 한 병도 안 주더라 해가지고 비교돼가지고. 근데 오늘 또 그게 이제 그 동생과 오빠의 차이다 했는데 이하경 의원님 끝나고는 다
달려들어서 다리 주무르고 어깨 한 개 나와서 정청래만의 문제다 이렇게. 평상시에 인품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하경 의원님은 이제 YMCA 사무총장 시절부터 그 아주 품성이 좋으시잖아요. 아버님뻘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고생하시는 안마해주더만요.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별명도 많이 생겼어요. 그 이하경 의원님은 시익남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힐러리 뭐 이렇게. 그동안 사실 홍종학의 스케치북. 그러니까 홍종학의 스케치북 뭐 이렇게 막 하나씩 다 네이밍이 이름표가 다 붙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문제는 이 필리버스터 정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게 계속돼서 지금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발언을 요청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토론자는 늘어나는데 선거는 다가오고 그래서 보수 언론들은 이제 4.13 총선을 뒤로 미루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빠른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그 의총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토론을 잠시 중지하고 의결한 다음에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새누리당이 정말 국회법이 중요하고 선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테러방지법을 볼모로 잡고 테러방지법과 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둘이 묶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또 처리하고 테러방지법은 논의와 협상에 임하시면 되는 거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비정상을 고착화시키려고 항상 하니까.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 비정상이 정상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비정상을 보편적으로 만들어버려서 그걸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단체 일관된 주장이었거든요. 선거구 획정 급한 거 알고 빨리 하는 거 맞는데 그걸 왜 테러방지법이나 무슨 노동계약법이나 의료민영화법하고 연동하냐는 거죠.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건 그것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아직 이렇게 논쟁이 많고 국민들의 반대도 심한 법은 충분히 토의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자신들이 통과시키는 법을로 오히려 선거구 획정에 발목을 잡은 건 정부 여당이니까 그분들이 비난받아야지 야당이 비난받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140시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 선거법과 관련된 협상 문제 앞서 이제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주장한 대로 하면 좋겠는데 새누리당에서 그 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 필리버스터는 3월 10일까지 일단 이어지겠죠. 그렇군요. 3월 10일까지 이어져서 그 굉장히 다음 주예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19대 국회 회기가 다 끝나는 그 시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 전에 해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이 중간에 끊고 한번 넘어가는 방안? 끊고 한번 넘어가는 방안, 그리고 필요하다면 테러방지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서 정보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죠. 그래서 법안에 담아야 될 것과 빠져야 될 것들, 그리고 보완 장치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지금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가 대테러 지침이나 이것나 법률의 내용에서는 큰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뒤에 있는 부칙 조항과 몇 개의 이제 독소 조항들이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률에 의거해서 규정하면 되거든요. 법안소위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충분히 저는 그 협상 자리에 임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담해달라고 하면 처리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 법률에 의거해서 아까 뭐 인권보호관이라든가 핸드폰에 대한 감청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법으로 보완할 것이냐 이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만 처리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 비상사태 상황이 아니므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의원님 순천에서 또 광주에서 오늘 예비 후보 면접하셨어요. 그리고 또 순천에서 아침 인사하시고 광주에서 면접하시고 서울에서 지금 도시를 몇 개를 찍고 이제 또 바로 순천으로 내려가서 몇 예. 시기 차세요?
사실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몰라서 표를 2개는 끊어놔서 끝나는 대로 해서 내려가면 됩니다. 그나마 우리 영웅 김강균 다행인 게 이제 그 선거구가 순천으로 이렇게 정리되셨다는 소리 들어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 영웅 김강균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순천 곡성 다 이렇게 다니시는 것보다 이제 순천만 다니시면 되니까 아무래도 유권자를 더 많이 만나시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시간을 좀 뺏겼잖아요. 전국의 유권자를 다 만나주고 국민들을 상대하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미안했거든요. 같이 방송하면서도 지금 1시가 바쁠 텐데. 근데 그나마 선거가 순천으로 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 오마이뉴스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10만인 클럽으로 도와주셔야겠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현역 의원은 출연료를 받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에도 꼭 와서 출연료를 아껴줄 수 있는. 네. 안 그러면 저를 출연료를 주고 하셔야 되니까 제가 저 때문이 아니라 오마이뉴스를 위해서 꼭 당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가 되니까. 아니 좀 훈훈한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필리버스터 열심히 하고 의정활동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국민들이 후원금도 좀 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좋은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네. 또 이제 마지막 수준인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총선 시민 네트워크 꾸렸잖아요. 낙천운동도 지금 테러방지법 강행 처리 주도한 의원들은 낙선운동 하겠다라는 강력한 경고도 지금 저희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이철 의원 내고 뭐 주영 의원 냈잖아요. 이분들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그런 의미에서도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뭐 의원님 피곤하신 가운데 손석희의 JTBC 뉴스룸을 제치고 팟짱 단독 인터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영웅 김강진에서 의인 김강진 의원으로.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언제 너무 피곤하시니까 의원님 모시고 군불 침대 한번 눕고 싶어요. 예? 그 순간에 PPL이요. 순천 방송 한번 하시죠. 순천에 군불 침대 보낼까? 열전 현장 이렇게 해서 순천에 군불 침대 놓고 한번 누워서 방송 한번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허리가 아프니까. 네, 저희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김광진 의원님 또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